오늘은 11월 1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자정이에요. 차이나 전기차, 아으, 뒷골이 지끈지끈해요. 바이든 형님이 정상회담을 잘하고 나서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깠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50%까지 갔어요. SOXL은 거의 보합인 상태예요. 그래서 72% 정도 수익 구간인데요. 오늘 SOXL은 단기간 너무 급등을 해서 잠깐 쉬어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외국인이 계속적인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시에는 로보트주와 반도체가 대세를 이룰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2.44%나 하락을 하고 말았어요. 장 초반에는 그런대로 상승을 했었는데 장 후반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중국 증시는 시진핑 독재자 바이든 발언 여파로 하락을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 직후 시진핑 독재자 발언을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키운 영향으로 보인대요. 중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대요. 7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다시 팔자로 전환했대요. 이날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총 21억 9천만 위안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마주 앉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대요.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우발적인 충돌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은 이루지 못했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다시 독재자로 칭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대요. 1년 만에 자기 나라에 온 손님을 까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소재의 자산운용사인 스트레이츠 인베스트 홀딩스의 펀드 매니저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투자 환경은 복잡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걸음이었으나 시진핑 독재자라는 발언이 중국 증시 하락에 일조를 했다라고 본대요. 중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텐센트 홀딩스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대요. SNS와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거치고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대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텐센트는 15일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7조 7,770억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어요. 블룸버그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집계한 전망치에는 소폭 못 미쳤대요. 블룸버거는 텐센트의 실적 개선이 중국 경제에 들이은 디플레이션 위험을 덜어내는 신호라고 평가했어요. 스위스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는 텐센트의 총 마진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회복한 것과 관련해 수익구조 변화에 따라 실적이 구조적 개선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어요. 앞서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자 시장에선 중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대요. 시진핑 주석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발전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어요. 테슬라는 16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버 공식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머스크를 만난 시 주석이 이같이 말했다라고 전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시 주석의 연회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시 주석이 연회 전 별도로 마련한 자리에서 머스크와 다른 주요 인사들을 만나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머스크는 이에 감사를 표하면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분의 급속한 발전에 찬사를 보냈대요. 6년 만에 미국을 찾은 시 주석은 이날 저녁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머스크 외에도 세계적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드핑크와 초대형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과 애플 CEO 등 재계 인사와 주요 기업 임원 수백 명이 참석했대요. 시 주석은 만찬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향해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대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충돌 방지와 소통 유지 등 가드레일 구축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경제 제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제재를 가했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해 다시 한번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대요. 우리는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중국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외자 기업의 투자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는 한편 외자 기업에 서비스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대요. 중국의 샤오미가 첫 전기차를 공개했대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전망이라고 해요. 앞 범퍼 쪽은 포르쉐와 비슷하게 날렵하게 뺀 것 같고요. 후면은 안정감 있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세련되게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인 샤오미가 5인승 세단 전기차를 처음으로 공개했대요. 베이징 샤오미 SU7이란 모델명으로 브랜드화되고 중국 국영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 제조할 예정이래요. SU7은 배터리는 CATL과 비아디 걸로 장착할 예정이래요. SU7은 속도가 시속 210km까지 나온다 하고요. SU7 맥스가 시속 265km까지 나온대요. 샤오미가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를 공식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시장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대요. 샤오미 브랜드의 전기차는 고객을 위한 만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회사 계획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샤오미에서 생산하는 핸드폰과 자동차를 묶을 생각인 것 같아요. 핸드폰 업체가 전기차를 만들면 핸드폰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중국 비아디의 전기차 버스가 일본 점유율이 70%나 된대요. 비아디가 일본 시장에 판매할 중형 전기버스 J17을 공개했는데요. 일본 규정에 맞춰 길이는 8.99m이고요. 차폭은 2.3m로 조정했대요. 최대 61인승인 이 전기차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하차를 위한 도어와 좌석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래요.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2025년 3분기 고객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비아디 전기버스는 일본 전기버스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본 시장에 150세대를 판매했대요. 비아디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차량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일본 규정에 맞춰 최고 속도는 70km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50km래요. 비아디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개발 중인 전기 SUV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발견되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대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일부 디테일이 다소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대요. 중요한 건 이 차량에 중국 CATL이 기린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대요. 아이오닉5 패스트 리프트는 국내에서는 내년 여름과 유럽, 미국에서는 2024년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지금 시간 12시 50분인데요. SOXL은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며칠은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